앞으로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 증시 좋을 거다. 내년에 상승장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1년 내내 떠들었어요. 김용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증시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와. 예상합니다. 그 워렌 증권학원 원장 김영욱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날씨가 몹시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까지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요.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증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예고를 하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네.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가 S&P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한 1% 남겨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연준은 이제 지난 13일 12월 FOMC를 마치고 나서 이제 좀 굉장히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점도표는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내년도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표가 이제 점도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한 세 차례 이상 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점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내년에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빠르면 이제 내년 3월부터 3월 FOMC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증시는 요즘 사실은 크게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점도표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5분이고 4번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3분이고 19명 중에 15명이 2번에서 4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0%를 넘어섰어요.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3월 기준금리에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90% 이상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JP 모건에서 내년에 총 5회에 걸쳐서 125bp까지 내린다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뭐 금리를 5번 이상 내린다고 말을 한 거죠. 와. 그런데 또 반면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15일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시장은 마치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것처럼 막 움직이고 있고 막 상상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파월 의장의 그거를 좀 대변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내렸어요. 네. 보합 부근에서 까딱까딱 하다가 그 다음날 또 상승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지금 시장 예상대로 뭐 3번 또는 4번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우리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증시하고 경기하고 그 타임 갭이 발생하는데 그걸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또 연착륙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연착륙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경기 침체를 함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맞아요. 단지 그게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서서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연착륙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시는 오른대. 이건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는 정확히 실적에 비례하는데 이 실적이 지금 실적이 아니고 미래 실적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비록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그 금융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다든지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막 이런 우리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직도 테슬라 같은 연일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 은행에 돈 차입을 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도 계속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그 챗 GPT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그러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막대한 금융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비용이 줄어든다면 수익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반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관련 종목들부터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상승하면 덩달아서 그 훈풍을 입히면서 S&P 500에 상장된 그 기업들도 따라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러셀 2000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소기업 관련 그런 종목들도 시장 전체가 훈풍을 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래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또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세계 금융위기 때 2007년부터 막 조정장이 나오다가 2009년 저점을 찍고 S&P 500이 6,600 올랐어요. 최고점까지. 네. 그다음에 그 나스닥은 9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수가 그 당시 이제 세계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막대한 유동성을 뿌렸는데 그게 증시 급등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시중에 뿌렸거든요. 막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단기간에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증시로 가지고 오면 증시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정도예요. 제가 한 게 이제 억지를 부린 게 아니고 세계 금융위기를 대입해서 지금 반영을 해보면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증시는 제가 이제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요. 달러 패권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얘들 한번 상승하면 많이 상승해 버려요. 네. 우리나라 증시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내에서 국한되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의 수출 의존형 경제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겠지만 미국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뿌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자기들 달러 패권에 건의에 도전하면 그냥 막 멱살 짚고 흔들고 막 박살 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란이 아니 우리는 왜 우리가 원유 수출을 달러로만 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위안화도 받고 엔화도 받고 그럴 거야. 그랬더니만 바로 악의 축, 이란 악의 축.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 통제를 받으면서 원유를 수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제한하고 막 그 베네수엘라하고 완전 사상 최악으로 치다 않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끊임없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가감하게 밀어붙이고 계속 그러면 너 왜 달러 패권에 도전해? 이런 말은 죽어도 안 해. 신장 위구르 그 인권 왜 그렇게 막 침해하는 거야? 파륜궁 사람들 왜 막 사형시키고 그 사람들 막 신장 적출해서 수출하는 거야? 그 홍콩 노란우산 운동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만 독립운동 뭐 이런 걸 건드려서 중국을 자극하고 결국은 이제 중국이 큰 침체에 들어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좀 중국은 힘들 것 같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요즘에 긴축 얘기도 나오고 조금 뭐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그동안 풀리긴 했지만 줄어들고 있다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일순간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금리를 인하한대잖아요. 금리 인하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차입한 사람들은 그냥 금리 인하하는 순간 그냥 그게 이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빅테크가 그동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놨고 특히 테슬라가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딱 이해가 되니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아니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막 기가팩토리 공장도 짓고 뭐 리튬 정제소도 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진대. 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마진율이 그런 큰 기업은 마진율이 뭐 5%냐 10%냐 뭐 이런 차이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그대로 마진율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슬라 뭐 전기차 수요 둔화라 그러고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차 안 산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뭐 주가는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게요. 네. 그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그 배터리 데이 때 투자자 데이인가 그때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다. 네. 왜냐면 2018년 이전에 19년 이전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어. 그 돈을 조달하지 네. 못해서 망할 몇 번 뻔했죠. 망할 뻔했다고 네. 얘기하고 제가 그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는데 그 언제 일론 머스크한테 그 사회자가 언제 테슬라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냐니까 자기는 실패할 줄 알았대요. 어. 그런데 어떻게 계속했냐니까 누군가 해야 되고 시작한 걸 중간에 멈출 수 없지 않느냐. 어. 성공한다고 확신을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이 아. 테슬라도 이것도 야. 그럴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그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번에 고금리가 유지되고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미국도 할부로 차를 사니까요. 그 자동차 구매가 줄어들 거고 이 자동차 구매 줄어드는 거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내연기관 차는 같이 포함한 거니까 그쵸.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긴축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텍사스 공장을 좀 연기하겠다. 뭐 이렇게 맞아요. 몸살이는 걸 한 거잖아요. 네. 뭐 그런데 세상이 재밌게 내연기관 차량 매출은 막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중국이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고 저기 그 베이징 도시에 그 빈 공실이 사무실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기차 만들던 그 중소 전기차 만들 중국 업체들이 많았어요. 도산하고. 다 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테슬라는 매출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요번에 180만 대 예상했잖아요. 달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전혀 테슬라는 제가 볼 때 이미 어나더 레벨로 돌아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대표적인 거고 또 네. 매그니피센트에는 또 다양한 기업들도 네. 있는데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서 네. 앞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길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가지고 뒤따라서 이제 그 소비재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S&P 500 기업들도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일단은 그 사상 최고치의 다우지수는 돌파를 했고요. 네, 그 S&P 500은 뭐 거의 1% 이내에 남겨놓은 상태고요. 맞아요. 나스닥은 조금 더 남겨놨는데 네. 바꿔 말하면 나스닥에 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 예. 그러면 뭐 앞으로 증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 증시 좋을 거다. 내년에 상승장 나올 거라는 얘기는 제가 1년 내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김영훈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게 이게 돌이켜 보면은 예.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그 폭락장에 네. 올해 상승장 나올 거다는 얘기도 그대로 됐죠. 맞아요. 그 올해 조정장 나올 때도 연말 산타레를 나온다는데 그대로 됐죠. 네. 그 내년에 증시 오를 거라 근데 이제 와서 맞아요. 각 그 월가든 뭐 방송이든 다 내년에 상승장 온대 이제 와서. 저는 이걸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방송이 나왔을 때 말씀해준 대로만 샀어도 예. 테슬라랑 뭐 엔비디아 샀어도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고요. 우리 학원 수강생들 네. 난리 났어. 엔비디아로 뭐 몇 억 버는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또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25년. 제가 2030년까지 장투 장투. 아니면 최소한 2027년까지는 가져가자. 가져가자. 그러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한 번 사면 좀 길게 끌고 가야 돼. 이걸 가지고 그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 세금 문제도 있고요. 22%그 세금 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장투, 우리나라 주식은 트레이딩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밝게 보시는 게 물론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거는 그 달러 패권을 이해하면 그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배운다 그러면요, 그 차트 보는 법, 네. 거기다 보조지표 다는 법,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좀 발전하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기업 분석하는 거, 거기다가 금리와 주가, 환율과 주가 뭐 이러고 있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수, 뭐 ISM 지수, PMI 지수, 뭐 ADP 고용 보고서 뭐 이런 거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주식을 공부를 한다면 일단은 미국 증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증시를 이해를 하려면 달러 패권을 이해를 해야 돼. 달러 패권을 이해해야지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그 19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게 설명이 돼요. 그걸 달러 패권을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무한정 상승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사용률이 60% 정도 되거든요. 네. 2차 세계 대전이 한창 이거 끝나갈 무렵에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의 주요국 44개국 재무장관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선언을 했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간 결제 영국 파운드를 사용했는데 영국이 지금 전화에 휩싸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파운드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국가 간 결제인 기축통화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달러로 기축통화를 하자. 국가 간 결제 기축통화 사용하자. 단 우리가 달러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얻는 시늉리티 효과,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는 시늉리티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금을 보유한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게. 네. 그게 이제 근본이제거든요. 그러면 금 1온수를 가져오면 우리가 35달러를 나눠줄게. 네. 바꿔 말하면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수를 내줄게. 네. 그게 이제 브레튼 우즈의 근본이제를 채택하게 된 배경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시늉리티 효과라고 국가들이 그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도 언뜻 생각하면 달러를 쓰면 간단한데 우리가 달러를 못 쓰고 원화를 계속 고수하고 쓰는 이유가 국가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양강 댐을 없어서 소양강 댐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소양강 댐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30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 뭐 1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그 채권을 주면 한국은행 띠지가 달린 돈을 주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띠지가 달린 돈으로 쓰는 거 걸렸잖아요. 그 뉴스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띠지가 달린 돈을 주거든요. 그 돈을 갖고 건설회사한테 뭐 결제를 할 거고 돈을 줄 거고 그럼 건설회사들은 그걸로 인부들을 사서 댐 공사를 막 하고 그 인부들은 그걸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면서 경제가 선순환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0년이 됐어. 네. 그럼 정부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서 우리 개인 가게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도 돈을 모아서 그 빌린 돈을 채권을 갚아야 되냐. 원래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30년이 지나면 그 빌린 돈만큼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대안하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끊임없이 계속 성장 늘어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시늉리티 효과잖아요. 근데 미국은 유가를 달러로만 거래하게끔 만들고 전 세계에 원조금을 주면서 달러로 원조를 주면서 달러로 갚게 하고 그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또는 그 우리처럼 동아시아 우리나라 IMF 때처럼 그 세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일으키면서 달러 국가 신용도를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평가하게 만들면서 그 달러 확장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건데 얘가 지금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른다는 배경 설명을 정말 복잡한 얘기를 짧게 요약해서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